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작스럽지만 질문입니다. 뒷마당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삽을 움켜쥐고 집 뒷뜰을 파고 싶어질 것입니다. 보물이나 혹은 더 대단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택 뒷마당에서 발견된 놀라운 것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들리지의 보물. 2013년 캘리포니아주 골드컨트리에 존과 메리라는 부부가 개 산책을 위해 집 뒤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의외의 발견이 없었다면 그 산책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텐데요. 메리가 소유한 사유지 논두렁길 근처에 녹슨 캔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새들리지라고 불렀던 특징적인 바위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그 깡통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데? 라는 여러분의 질문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대답해 드릴게요. 바로 수많은 보물이었어요. 부부가 발견한 캔은 모두 8개, 안에는 19세기 말 금화가 1427개, 당시 액면가로 총 27,980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이 보물들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비쌉니다. 미국 내에서 발견된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대요. 또한 그 정확한 발견 장소와 메리와 존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골드러시를 찾는 모험가들이 대거 부부의 사유지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팔레스타인 묘지 유적. 2018년 겨울 어느 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는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생기는 일이죠. 하지만 베이트 한운 지구에 사는 압둘 카림 알 카파르나 씨에게는 이 비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정원의 흙 일부가 씻겨 내려가면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묘지 유적이 드러난 것인데요. 압둘 카림은 고고학자들에게 연락했고 그 안에서 고대 무덤 구기와 토기, 램프 및 기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2004년 캐나다에 사는 메리 크램스 씨는 텃밭 풀을 뜯던 중 소중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언젠가 운 좋게 찾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아들 이외에 누구에게도 잃어버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겼는데요. 그리고 그날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발견한 건 메리 씨가 아니라 아들의 며느리였어요. 게다가 단지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뽑아낸 당근까지 딸려왔답니다. 대자연의 어머니가 주신 엄청난 선물이네요. 해크니의 보물. 1940년 런던 시내에 있는 한 금고에는 진짜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보물의 소유자는 독일계 유대인 마틴 술츠바흐 일가였습니다. 마틴 씨 본인은 이때 적국의 피난민으로서 잡힌 채 수용소 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아란드라 스타라는 배로 캐나다에 보내졌지만 독일군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맙니다. 마틴 씨는 살았지만 가장 먼저 호주로, 그 다음으로는 맨섬의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보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런던 시내에 있는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술츠바흐 일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독일군의 영국 침공 위험도 있어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일가족은 집 뒷뜰에 금화를 묻었습니다. 그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던 사람은 마틴 씨의 친척 중 5명 뿐이었고요. 그 밖에 보물의 존재 자체는 일가의 한 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크니에 있는 일가집에 독일군 폭탄이 직격탄을 맞은 뒤 이제 이 친구만이 보물로 이어질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틴 씨에게 보물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바로 되지 않았는데요. 1952년에야 새집 기반에 구멍을 뚫었던 건설인부가 82개의 동전이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60년 후 같은 마당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금화 80개가 담긴 또 다른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2번이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페라리 디노 246 GTS 1978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집 앞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땅에 얕게 묻혀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똑똑하게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곧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수영장이었던 그 자리에 1974년산 고급차 페라리 디노 246 GTS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담요에 쌓인 그 차는 4년 동안이나 땅속에 파묻혀 있었는데요. 엄청난 발견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974년 백완공 로샌드 크루스는 이 차를 아내의 명의로 구입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기 행위의 일환이었는데요. 로샌드는 절도단에게 페라리를 훔치게 하고 부품을 뜯어내도록 했습니다. 차에 걸린 22,500달러의 보험금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사기가 발각된 건 2012년이니 악행은 거의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기억력이 나쁜 욕심쟁이 절도단이 없었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품을 되팔기 위해 차를 해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숨긴 장소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이었네요. 바이킹의 보물 2006년 20살의 에드윈 샌드버그 씨와 17살의 남동생 알비드 씨는 이웃 정원 가꾸기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에드윈 씨가 아랍 은화를 찾자마자 작업은 돌연 모험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수가 100장이 되었을 때 형제는 고고학자를 부르기로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안뜰에서 바이킹 시대의 동전을 약 1000개나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은 과거 주요 무역 거점이었다는데요. 이 섬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번의 은제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집마당에서의 발견은 아주 드문 일이었죠. 공룡뼈 1997년 존 램버트 씨는 영국 서포크주의 집 밖에서 펜스를 만들던 중 수상한 뼈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수상쩍은 모습에 램버트 씨는 그걸 헛간에 넣어버렸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그는 뺄 수 없는 바쁜 일들이 많이 겹친 상태였답니다. 그런 이유로 램버트 씨가 이 발견을 다시 떠올린 건 그로부터 16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ipswichi 박물관이 그 수상한 뼈를 조사한 결과 2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프리오사우루스의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서 생물은 현지 바다에는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뼈는 램버트 씨 집 뒤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창에 적어서 알려주세요. 서투누에서 온 배 1939년 같은 서포크주 에디스 프리티라는 사람이 소유한 땅에서 고고학자가 중세 유럽 초기에도 손꼽히는 호화로운 매장품을 발견했습니다. 길이 27m의 선장묘라는 배를 사용한 무덤은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잔틴 양식의 은그릇, 호화로운 고리 화분, 고가의 천, 고급 식기, 무기, 금화, 은화 등 많은 귀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물, 어쩌면 레드월드 왕이 이곳에 묻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물론 이러한 대량의 발견으로 인해 서포크에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사람들이 현지 지주인 마이클 벤버리 씨를 곤란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고고학자들을 뒷마당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 판단은 정확했어요. 그 땅에서 대량의 유물을 포함한 고대 앵글로색슨인의 촌락이 발견된 것입니다. 쉘터 2013년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부부가 우즈랜드 힐즈라는 곳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때 새 집 뒷마당에 뭐가 있을지는 예상치도 못했는데요.
크리스와 콜린 두 사람은 처음에 땅에 뚫린 구멍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윽 꼭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쉘터로 4인 가족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침실, 저수 탱크, 필터가 달린 흡기구, 이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죠. 비스킷, 과립 프로틴, 심지어 캔커피마저 대량으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전 주인이었던 엔지니어 엘빈 카우프만 씨는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는지 소련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이런 쉘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타임캡슐이 되어버린 이 쉘터는 몇 주 동안 지루함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보드게임, 잡지, 그리고 달력까지 있었어요. 카우프만 씨는 대단한 낙관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15만 달러. 어느 날 오후 존스버그에 사는 49세 무직 웨인 서베이 씨는 브로콜리를 캐러 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 대신 가져가게 된 건 20달러권이 든 큰 봉지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른 봉지가 서베이 씨 뒷마당에서 발견됩니다. 합계 약 15만 달러나 되었죠. 웨인 씨는 그 전날에 가지고 있던 마지막 10달러를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운 돈에는 일체 손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고 정직하게 돈을 전해주었답니다. 양심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걸까요? 글립토돈의 외골격.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 카를로스 스페가친이라는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농가의 호세 안토니오 니에베스 씨는 개를 데리고 새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는데요. 뭔가 재밌는 걸 찾았을 것 같나요? 정답입니다. 그 물체는 거대한 공룡알 같았는데 너무 놀란 안토니오 씨가 무심코 경찰을 불렀을 정도였답니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지 화석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고생물학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었어요. 뒷마당에서 발견된 건 약 1만 년 전에 살았던 글립토돈의 외골격이었습니다. 공룡알은 아니지만 이것도 놀라운 발견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발견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흥미로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